여러분,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더라고요. 자, 2030 문제는 아니고요. 40, 50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분 중에서도 위장으로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로 혼인신고 안 하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안 한다고 답은 아닙니다. 자, 이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와 이혼과 관련된 각종 세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절세는 염지훈. 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 장점이 참 많아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뒤에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세금 폭탄 맞은 그런 사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근에 어떤 여자분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자기의 대출 6억 원을 갚기 위해서 남편은 소득이 많으니까 6억 원을 증여받았다. 그래서 세무서에 당당하게 그 6억 원의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고, 그러고 약 4개월, 5개월 후쯤에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고 조만간 가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세금이 1억 5천만 원짜리 가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날라왔죠? 남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무서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원을 요청했는데 가족이 아니야. 왜 가족이 아닐까요? 혼인신고 안 했어.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인신고를 안 하면 증여공제 6억 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미 예금은 들어갔고 증여세 신고도 자기 손으로 했고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금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왜 혼인신고를 안 하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혼인신고를 하는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각각 1주택이 있으니 2주택이 되니 비과세를 못 받을까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파는 거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10년이 아니라 더 길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아기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증여공제 6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안 냈을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저는 그분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요,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채 한 채에서 두 채를 1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면 각각 한 채 한 채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 일시적 2주택을 해가지고 3채, 4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좀 이해는 좀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기간을 길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죄송하지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혼인이 아니고 위장이혼입니다. 이것도 요즘 뜨거운 감자인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게 상담 온 실제 사건인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딸 한 명이 상속입니다. 이분은 상속재산이 20억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 20억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랬을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딸 한 명씩이 있다면 이런 경우엔 상속세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최대 배우자 공제를 법정 지분 60% 12억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받기만 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일괄 공제, 따님이 있기 때문에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공제 20%인데 최대 2억이니까 2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채무가 1억 정도 있었어요. 과표가 0이고 세금은 0원이다. 이렇게 제가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 남편분이 20억을 현금으로 남겼을 때 배우자와 딸한테 주면은 진짜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게 만약 부동산이라면 금융재산 공제 2억만 못 받을 뿐이고 3천만 원 정도 세금이 예상됩니다. 저거는 팔고 현금으로 주는 케이스?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증명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기본 필요 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원을 요청했는데 웬걸 남편분과 아내분이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우자 공제 12억 원이 얼마로 돼?
0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세금이 3억 2천 정도 된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요 12억이 부활되는 순간 가세표준은 대략 12억 원이 되고요. 12억 원에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면 상속세가 자그마치 0원에서 3억 2천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3억 2천을 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되죠? 이혼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위장 이혼이었어요.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같이 사셨고 사이도 좋으셨어. 근데 왜 위장 이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 상속재산 20억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를 판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아내에게도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 근데 남편 걸 팔려고 하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살짝 위장 이혼을 약 한 4년 전에 하신 거예요. 4년 전에 하시고 팔면 걸릴까봐 덜덜덜덜 떨다가 돌아가시기 약 1, 2년 전에 이거를 파시고 현금화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낀 세금 양도세 약 1억 원이었는데요. 1억 원을 아끼고 상속세 3억 2천을 더 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약 4년간의 가정을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여기서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 두 분이 몸도 아프시고 했지만 아내분이 편안하게 집안에서 전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화하시면 되지?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인 거를 만약에 핸드폰 위치 추적 같은 것들을 해서 주소는 따로 있지만 같이 사는 거를 혹시 알아차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집에서는 핸드폰을 꺼놓고 일반 전화만 이용했다. 이 말을 듣고 와 너무 힘들게 사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딸한테 이 말을 끝까지 안 한 거야. 딸이 이걸 알면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약간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딸도 속여가면서 정말 마음 졸이면서 1억 원을 아낀 거죠. 그런데 결과는 2억 2천만 원 손해라는 사실을 제 말씀을 듣고 알게 됐다. 이거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세금에 대한 단편적인 이러한 상식만 갖고 이렇게 큰 의사결정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혼인신고 안 하고 위장이혼해서 사고 난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장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혼인신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데이터가 쫙 쌓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 여기서부터는 우리 세무법인의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혼인신고를 할 때의 세금 관련 장점 그리고 단점, 위장이혼과 관련된 규정 및 세무조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를 꿈꾸는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무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증여공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배우자 공제에 6억 원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법률혼 배우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혼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법률혼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인증여공제가 있어요.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부모님에게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합치면 2억 원이니까 이것도 결혼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속공제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죠, 정확하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기만 해도 5억 원은 무조건 공제가 돼요. 근데 이제 배우자에게 상속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 규모에 따라서 최대 30억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염지훈 세무사님께서 사례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는 안 돼요. 법률상 배우자여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세액공제예요.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요. 알고 계셨나요? 전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결혼세액공제가 최근에 2024년에 생긴 건데 2024년에서 2026년 중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이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혼인신고한 그 연도에만 생애 딱 한 번 공제해준다고 하니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나면 못 받나요? 지나면 못 받고요. 혼인신고한 그 연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고요. 생애 한 번만. 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요즘에 결혼지원금 그런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청약과 관련해서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있을 거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이런 장점들도 있어서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꼭 이런 혜택 찾아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네. 장점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단점도 되게 많다. 그래서 요즘에 혼인신고를 진짜 미루거나 심지어 정말 합의하에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뭐 잠깐 나왔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해서 정말 마음 먹으면은 더 다주택이 될 수도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돈이 많아야 되니까 사실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제일 저는 크다고 느꼈던 게 그 신혼부부들이 이제 대출 받을 때 젊은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소득이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원래 7천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천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일 때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7천, 8천 연봉이 넘지 않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혼인을 하는 순간 한도가 부부 합산해서 부부 합산해가지고 해버리면 바로 초과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혼을 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한 건데 그렇죠. 결혼하면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그리고 특공도 뭐 말씀 아까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진짜 저는 보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돼가지고 저는 넘어갔습니다만 신혼부부 해가지고 다자녀 주택 청약 특공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5년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넘으면은 아이를 카운팅을 오히려 이제 안 되는.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 낳는 시점까지도 부부들이 요즘에 막 계산해서 네, 2명 낳을 거면 막 한 번에 낳아야지 뭐.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말씀해주신 게 주택에 대한 게 많은데 혼인신고 시 꼭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정말 주택을 잘 챙기셔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혼인 전에 남자가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각각 주택을 취득한 채로 혼인을 했다면 이 케이스는 단순히 2주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니까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장이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위장이혼이 왜 위험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도 차익이 많은 주택이 있는데 남편, 아내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개를 이제 파신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혼을 했으니까 받을 수 이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에 법령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법령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배우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배우자라고 해놓고 괄호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려운데 소득세법에서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하였어도 실제로 같이 산다면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범위에 그 사람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고 이게 위장 이혼으로 이제 발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에 무려 40%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장 이혼이라는 게 바로 걸리진 않고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연 8%가 붙어서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 혐의가 만약에 걸려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떤 것을 들여다볼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장 이혼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서로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죠. 물론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주소지는 적어도 다르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실제로 각각 우편물이 어디로 가는지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볼 거고 분과금 고지서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하고 어디서 사용됐는지 장소를 아마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주소를 다른 데 두고 있는데 신용카드의 사용 반경이 같다 이러면 좀 의심을 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병원을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심지어 핸드폰 기지국 조회를 해서 실제 생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 굉장히 양도 차익이 많은 주택을 양도를 하고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합쳤는지 다시 재혼을 해서 합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하고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고 합쳤을 때 세무서에서 의심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위장이혼과 관련해서 왜 위험한지, 그다음에 조사가 나온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세무법인의 능력자 최승혁 세무사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혼인신고는 가급적 제때하고요. 위장이혼은 절대 하지 말기로 해요. 위장이혼으로 인해서 길게 보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설령 세금은 조금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세금 추징의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더 손해입니다. 우리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분들이 떳떳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 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